여러분, 환영합니다. 항상 배움을 갈망하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이면의 맥락을 파악하고 싶어 하시는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오늘의 딥다이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자료는 겉보기에는 세상에서 가장 지루할 것 같은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바로 오픈도어의 2025년 4분기 실적 발표 CEO 연설문인데요. 기업 실적 발표라고 하면 보통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대부분 비슷하실 겁니다. 딱딱한 재무제표 숫자들, 실적이 부진할 때 늘어놓는 변명들, 그리고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들 비위를 맞추려고 잘 포장된 뻔한 경영학 용어들이 난무하는 문서죠. 사실 저 역시 처음 이 자료를 접했을 때는 크게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이 연설문을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그 선입견이 완전히 깨졌거든요. 네, 정말 흥미로운 내용이 많았죠. 오늘의 딥다이브 목표는 단순히 한 부동산 기업이 이번 분기에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 숫자를 읊어드리는 게 아닙니다. 한 회사가 AI라는 강력한 도구를 쥐고 어떻게 조직의 뼛속 깊은 체질을 바꿔버렸는지, 그리고 기업을 서서히 죽여가는 무능한 관료주의를 어떻게 박살냈는지에 대한 비즈니스 혁신과 리더십의 생생한 현장을 해체해보는 것이 우리의 미션입니다. 자, 이 내용을 한번 파헤쳐보죠. 아주 흥미로운 여정이 될 겁니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굉장히 직설적이고 어찌 보면 집요하기까지 한 CEO가 있거든요. 맞아요. 이 CEO가 연설 서두에 꺼낸 자신의 과거 커리어 일화부터가 이 회사가 일하는 방식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그 일화가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어떤 거대한 프로젝트나 목표를 세울 때 계획서에 적힌 문장 하나하나에 직접 초록색, 노란색, 빨간색으로 색칠을 해가면서 평가를 한다는 이야기였죠. 책임을 묻는 아주 원초적인 방식입니다. 상장기업 리더가 주주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내 과거 약속에 직접 색연필을 들고 채점을 매겨보겠다라고 나서는 건 결코 흔한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CEO는 과거에 자신이 시장에 발표했던 이른바 오픈도어 2.0을 위한 4단계 회생 계획을 가져와서 현재 그 항목들이 무슨 색인지 하나하나 짚어줍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놀랍게도 현재 이 4가지의 거대한 목표들이 모두 달성되었거나 순항 중임을 의미하는 긍정적인 초록불이 켜진 상태라고 선언하죠. 그 4단계 계획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는지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네요.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거시경제나 금리에 따라 변수가 워낙 많아서 이게 계획대로 굴러가기가 쉽지 않은 분야잖아요. 첫 번째 단계는 2020년 말까지 12개월 기준으로 조정 순위의 흑자를 달성하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흑자 전환이요? 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더 이상 회사 운영 자금을 마련한답시고 주식을 새로 발행해서 투자자들의 지분을 희석시키고 손을 벌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일회성 비용을 제외한 회사의 순수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스스로 돈을 벌어들이는 자생력을 갖추겠다는 묵직한 약속이었죠. 주주들 입장에서는 가장 듣고 싶어하는 확고한 선언이군요. 두 번째 단계의 수치들도 굉장히 파격적이었습니다. 집 한 채당 남기는 수익성은 대폭 높이면서 동시에 거래 속도를 엄청나게 끌어올리겠다는 거였죠. 맞습니다. 데이터를 보면 지난 9월 이후 주택 매입 속도를 무려 300%나 증가시켰습니다. 300%요? 네, 3분기 마지막 주에 128채를 샀는데 지난주에는 단 일주일 만에 537채를 사들였다고 나오더군요. 잠깐만요. 일주일에 500채가 넘는 집을 사들인다고요? 여기서 약간 의문이 드는 게 있습니다. 요즘처럼 고금리에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렇게 무턱대고 매입 물량을 늘리는 건 너무 위험한 도박 아닌가요? 그렇죠. 당연한 의문입니다. 집을 샀다가 팔리지 않고 악성재고로 남으면 회사가 한순간에 휘청일 텐데요. 바로 그 지점이 많은 사람들이 오픈도어의 비즈니스 모델을 바라볼 때 가지는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매력적인 부분은 이들이 그냥 눈을 감고 집을 사들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요. 이 속도전의 배경에는 AI를 활용한 정교한 리스크 헤징이 깔려 있습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단계를 보면 그 의문이 풀리는데요. 세 번째 단계는 회사가 집을 사서 들고 있는 이른바 보유 기간을 축소하고 구매자와 판매자의 직접 거래 비중을 늘리는 것이었습니다. 직접 거래요? 네, 실제로 이들은 주택 보유 기간을 25% 단축했고 고객이 직접 계약하는 비중은 무려 700%나 성장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처럼 집을 무작정 오래 들고 있으면서 가격이 오르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군요. 보유 기간을 줄여서 시장 가격 변동에 노출되는 리스크 자체를 최소화했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단계가 활용 정정입니다. 플랫폼 내의 자체 거래 활성화인데
오픈도어의 자본이 직접 투입되지 않는 캐시 플러스라는 상품의 비중이 전체 거래의 19%에서 35%로 급증했습니다. 자본이 직접 안 들어가는 상품 비중이 늘었다? 네, 거래 규모 자체도 600% 이상 커졌고요. 이 네 가지 초록불의 의미를 종합해보면 회사의 정체성이 완전히 달라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체질 개선이 확실히 됐나 보군요. 지금은 구매자와 판매자를 매끄럽게 연결하고 중간에서 수수료와 서비스 가치를 창출하는 진정한 의미의 시장 조성자로 변모했다는 뜻입니다. 집을 샀다 파는 회사에서 거대한 부동산 거래 플랫폼 그 자체로 진화했다는 거군요. 이 정도의 성과라면 실적 발표회에서 CEO가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해서 스스로를 포장할 법도 한데 이 CEO의 태도는 정반대였습니다. 아주 냉소적이었죠? 여러분 혹시 직장 생활 하시면서 위에서 내려오는 그 뜬구름 잡는 경영학 용어들에 지쳐본 적 있으신가요? 이 CEO가 바로 그 점을 신랄하게 저격하더군요. 대단히 직설적이었습니다. 패러다임 전환, 동종업계 최고의 시너지, 플라이휠 효과 같은 비즈니스 스쿨에서나 쓸 법한 단어들을 콕 집어서 비판했습니다. 상장사들이 사람들이 그래프 기울기도 볼 줄 모르는 것처럼 연기하는 멍청한 짓은 이제 그만합시다. 연설문에 이렇게 적혀 있는데 실적이 안 좋은데도 교묘하게 단어들로 포장하는 기업들의 기만적인 행태를 정면으로 비판한 겁니다. 통쾌하더라고요. 그 대목에서 전설적인 투자자 존 템플턴 경의 명언을 인용한 것이 아주 탁월했습니다. 투자에서 가장 위험한 네 마디는 이번에는 다르다이다. 유명한 말이죠. CEO는 주주들 앞에서 뻔한 용어로 포장하며 이번엔 우리 회사가 정말 다릅니다. 제발 믿어주세요. 라고 구걸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죠. 그 대신 아주 강력하고 반박하기 힘든 무기를 꺼내듭니다. 바로 데이터입니다.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은 바로 여기입니다. CEO가 말한 그 증거 데이터, 소위 2025년 10월 매입 그룹의 성과 말이죠. 도대체 작년 10월에 매입한 주택들에 무슨 특별한 일이 있었던 건가요? 새로운 오픈도어 2.0 체제 아래에서 완전히 새롭게 튜닝된 AI 시스템과 전략이 온전히 적용된 첫 번째 주택 매입 집단이 바로 2025년 10월 그룹입니다. 성과가 어떻나요? 그 결과는 그야말로 경이로웠습니다. 가장 핵심 지표인 공헌이익 측면에서 이 그룹은 회사 설립 이래 역대 최고의 성과를 낼 궤도에 진입했습니다. 심지어 회사가 역사상 가장 공격적으로 매입 속도를 끌어올리며 시장을 확장하는 와중에 거둔 성과였죠. 여기서 청취자 여러분을 위해 공헌이익이라는 개념을 조금 더 쉽게 짚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경영학 교과서에 나오는 어려운 정의 말고요. 아주 쉽게 일상적인 비유를 들어보죠. 우리가 치킨집을 한다고 가정해볼까요? 네, 치킨집 좋죠. 치킨 한 마리를 2만 원에 팔았다고. 그게 다 내 돈이 아니죠. 생닭 가격, 튀김옷, 식용유, 배달비처럼 한 마리를 팔 때마다 무조건 나가는 필수 변동 비용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걸 다 떼고 내 주머니에 진짜로 떨어지는 순수한 목, 그게 바로 공헌이익입니다. 오픈도어의 경우 집을 한 채 팔 때마다 무조건 들어가는 수리비, 세금, 중개 수수료 등을 떼고 남는 진짜 마진이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는 겁니다. 이해가 쏙쏙 되네요. 그렇다면 어떻게 그런 높은 이익률이 가능했을까요? 아까 제가 제기했던 그 침체기 리스크와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CEO의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는지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침체기임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떨어질 때 회사의 수익성을 깎아나가는 것을 방어하는 능력, 즉 하락 방어율이 역대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방어율이 최고였다. AI가 그저 집을 싸게 산 게 아닙니다. 동네 골목 단위의 미시적인 트렌드까지 분석해서 시장 전체가 흔들려도 가격이 방어될 만한 진짜 알짜배기 집들만 귀신같이 골라냈다는 뜻이죠. 와, 대단하네요. 이건 운이 좋았던 게 아니라 회사의 이익 구조 자체에 근본적인 구조적 변화가 생겼다는 완벽한 증거입니다. 단순히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감각에 의존한 게 아니라 AI를 통해 리스크 자체를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거군요. 자, 그럼 도대체 어떻게 조직 내부에서 이런 기적 같은 시스템 구축이 가능했을까요? 그 비밀을 파헤쳐보면 결국 사람, 즉 팀의 이야기로 귀결됩니다. 연설문을 보면 리더십이 완전히 물갈이 되었다는 내용이 있어요. 네, 대대적인 개편이었죠. CEO의 직속 보고자 18명 중 10명이 불과 1년 전에는 이 회사에 없던 사람들이라고 하죠. CEO, CFO 같은 C-레벨 핵심 임원진도 전원 교체되었고요. 실리콘밸리의 전설적인 벤처 투자자 비노드 코슬라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만드는 팀이 곧 당신이 만드는 회사이지
당신이 세우는 계획이 회사가 아니다. 명언이네요. 오픈도어의 CEO는 아무리 훌륭한 비전과 계획이 있어도 그걸 실행할 시스템과 제품을 만들려면 결국 팀을 완전히 새롭게 조립해야 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최고 수준의 기술 기업 리더십을 수혈하는 것부터 시작했죠. 윗선이 바뀌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정말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던 일화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현장에서 일어난 사건이었는데요. 아, 그 운영팀 직원 이야기군요. 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예전에는 오픈도어 직원이 집을 한 채 매입할 때마다 책상에 앉아서 무려 5개의 서로 다른 시스템에 접속해야 했습니다. 다중상장 서비스 열어서 부동산 기록 확인하고 점검 노트 열어보고 과거 가격 이력 데이터베이스 뒤지고 거기서 수만 개의 텍스트 데이터를 일일이 수동으로 복사해서 판매자에게 보낼 법적 PDF 서류에 붙여넣기를 했다고 합니다. 끔찍하네요. 집 한 채 처리하는데 몇 시간씩 걸리는 그야말로 영혼이 갉아먹히는 단순 노동이었죠. 어떤 거대한 혁신을 이야기하는 기업이라도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저런 식의 끔찍한 관료주의와 수작업의 비효율이 숨어있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런데 불과 얼마 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직원이 이 5개 시스템의 텍스트 데이터를 스스로 스크래핑하고 점검 기록을 대조해서 사람이 읽기 쉬운 요약본을 만들어 법적 서류에 자동으로 채워넣는 AI 시스템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사람 손이 전혀 필요 없는 완전 자동화 시스템을요. 대단하죠. 이 시스템을 만든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수억 원의 연봉을 받는 실리콘밸리의 천재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아니었습니다. 매일 그 지루한 복사 붙여넣기 작업을 하던 일반 운영팀 직원이었습니다. 심지어 위에서 프로젝트 기한을 걸리고 지시를 받은 것도 아니래요. 그냥 자기가 일하다 남는 시간에 단 일주일 만에 이 코어 시스템을 갈아엎어버린 겁니다. 이 일화는 지금 비즈니스 세계에 던지는 파장이 어마어마합니다. 복잡한 기획서도 지루한 결제 과정도 없었습니다. 이 직원은 스스로 지금이 회사에 사활이 걸린 전시 상황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전시 상황이라는 마인드. 네, 그래서 기한을 올리는 대신 직접 AI라는 기계에 올바른 명령을 내려서 눈앞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버렸죠. CEO가 연설에서 우리 회사는 모두가 공학자처럼 생각하는 법을 배우는 회사라고 선언했는데 이게 단순한 슬로건이 아니라 실제 조직 문화 깊숙이 체화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입니다. 이건 단순히 한 직원의 뛰어난 성과가 아니네요. AI 시대에는 전통적인 개발자가 아닌 일반 직원도 회사의 핵심 업무 프로세스를 완전히 재설계할 수 있는 권한과 도구가 주어졌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일반 운영팀 직원이 남는 시간에 이 정도 혁신을 만들어낸다면 실제 엔지니어들은 대체 회사 내부에서 어떤 엄청난 일들을 벌이고 있을지 상상조차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직원이 스스로 코딩을 하고 시스템을 최적화한다는 건 결국 비용과 직결되는 문제일 텐데요. 여기서 회사의 놀라운 전략이 나옵니다. 보통 실적이 안 좋을 때 CEO들은 우리는 뼈를 깎는 비용 절감을 하겠습니다. 라면서 인력을 줄이거나 복지를 축소하죠. 하지만 이들은 완전히 다른 이른바 빼기의 미학을 선택했습니다. 무언가를 계속 덧붙이는 대신 불필요한 코드를 과감하게 삭제하기 시작한 겁니다. 코드를 지우는데 제품이 좋아진다니 언뜻 들으면 역설적으로 들리는데요. IT 업계에는 기술적 부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아주 쉽게 말해 신용카드 돌려막기랑 비슷해요. 회사가 급하게 성장하다 보면 당장 급하니까 임시방편으로 대충 코드를 짜맞춰 놓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그 누더기가 된 복잡한 시스템을 유지하고 보수하느라 정작 새로운 혁신은 못하고 이자만 갚다가 회사가 서서히 죽어가는 거죠. 아, 그래서 빚이라고 부르는군요. 네, CEO는 2026년인 지금도 사무실 프린터 연결하는 게 폭탄 제거하는 것처럼 복잡하게 느껴진다며 낡고 뚱뚱해진 시스템을 맹렬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대대적인 코드 다이어트에 돌입했죠. 구체적으로 어떤 결과들이 있었는지 수치로 한번 살펴볼까요? 이 다이어트의 결과가 정말 무시무시하더라고요. 우선 작년 초에 연간 1,2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00억 원이 훌쩍 넘던 서버 호스팅 비용이 연말에는 500만 달러 미만으로 반토막 이상 줄었습니다. 엄청난 절감이네요. 또 주택의 가치를 평가하는 데 걸리던 연산 시간이 기존 12시간에서 5시간 반으로 단축됐어요. 재미있는 건 이 거대한 평가 시스템이 단 50줄의 코드로 간결해졌고 구동 비용은 90%나 저렴해졌다는 겁니다. 여기서만 연 100만 달러로 아꼈죠. 50줄의 코드만으로요? 끝이 아닙니다. 외부에서 비싼 돈을 주고 쓰던 AI 주택 상태 분석 도구를 자체 개발한 AI로 교체했습니다. 그 결과 10만 채의 집을 분석하는 시간이 34시간에서 단 4시간으로 줄어들었고
수백만 달러의 비용이 추가로 절감됐습니다. 10만 채의 집을 4시간 만에 분석한다고요? 상상이 안 가는 속도네요. 비용은 줄어들고 속도는 빨라지는 경영학에서 말하는 성배를 찾아낸 셈입니다. 이렇게 시스템이 가벼워지고 날렵해지니까 당연히 시장 확장 속도도 말도 안 되게 빨라지게 되죠. 여러분, 오픈도어가 과거의 미국 전체 주택 시장의 3분의 1을 커버할 수 있는 인프라를 까는데 무려 10년이 걸렸습니다. 2015년부터 2025년까지요. 아주 긴 시간이었죠. 그런데 이 AI로 무장하고 기술적 부채를 청산한 오픈도어 2.0은 그 서비스 범위를 3배로 넓히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단 10주입니다. 10년이 걸리던 작업을 10주 만에 해치운 거예요. 200개가 넘는 지역 부동산 데이터망과 100개 이상의 개별 중개 시스템을 AI로 전부 통합해버린 결과입니다. 물리적인 우편 번호의 한계를 소프트웨어와 AI의 힘으로 완전히 부숴버린 완벽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셨을 때 여러분 중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래, 오픈도어라는 회사가 AI를 도입해서 조직 혁신하고 서버 비용 아끼고 돈 많이 번 건 알겠어. 근데 그 기업의 성공이 나랑 무슨 상관이지?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의문이죠. 그래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결국 이 거대한 기업의 혁신이 우리 삶에 평범한 소비자들에게 어떤 구체적인 혜택으로 돌아오고 있나요? 기업의 혁신은 결국 소비자의 페인 포인트, 즉 고통을 해결할 때 비로소 가치를 지닙니다. 집을 사고 파는 경험을 떠올려 보십시오. 절차는 지나치게 느리고 불투명하고 불확실성은 너무 높아서 인생에서 가장 스트레스 받는 과정 중 하나죠. 맞아요. 서류 작업만 생각해도 머리가 아픕니다. 오픈도어의 혁신은 바로 이 고통을 소프트웨어로 없애는 데 집중되어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캐시플러스 상품이 대표적입니다. 예전에는 대출을 잔뜩 낀 사람이든 현찰을 100% 쥐고 있는 사람이든 똑같이 비싼 중개수수료를 냈습니다. 불공평하죠. 하지만 이제는 고객이 당장 며칠 안에 융통해야 하는 현금의 규모를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고객 맞춤형이네요. 네, 여유가 있어서 당장 현금을 적게 받아도 되면 회사가 떼어가는 수수료가 뚝 떨어집니다. 고객은 불필요한 비용을 아끼고 회사는 재무적 리스크를 줄이는 완벽한 윈윈 전략입니다. 또 다른 혁신 사례인 자가진단 앱도 굉장히 직관적이더군요. 예전에는 집을 팔려면 회사의 평가 직원이 내 집에 직접 방문할 때까지 기다려야 했고 집 청소도 미리 다 해놔야 하고 번거로웠잖아요. 시간 낭비가 심했죠. 그런데 이제는 판매자가 전용 앱을 켜서 안내에 따라 집 사진만 찍어 올리면 AI가 사진을 픽셀 단위로 분석해서 수리할 곳이나 주택의 상태를 자동으로 진단합니다. 실제로 이번 달 진단 건수의 절반가량이 직원의 물리적인 방문 없이 이 AI만으로 처리되었다고 하니 소비자 입장에서는 시간과 노력이 획기적으로 줄어든 거죠. 집을 구매하는 사람들을 위한 혜택도 공격적으로 확장 중입니다. 40개 주로 확대된 오픈도어 체크아웃 시스템을 쓰면 주택담보대출 승인이 거의 즉시 연결되고 군인들에게는 4,000달러의 지원금 혜택도 주어집니다. 엄청난 혜택이네요. 심지어 집을 팔고 나서 회사가 그 집을 다른 사람에게 되파는 방식이나 가격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약간의 수수료만 내고 거래를 취소해서 자기 집을 되찾아갈 수 있는 일종의 보증제도까지 만들었다고 하더군요. 환불 불가가 당연시되던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 취소 보증이라니 정말 고객 친화적 서비스의 끝판왕 같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파격적인 서비스의 기조에는 회사가 그토록 강조하는 투명성이 깔려 있습니다. 이들은 accountable.opendoor.com이라는 웹사이트를 열어서 회사의 핵심 지표 진행 상황과 계약 현황을 대중에게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아주 이례적인 행보죠. 심지어 상장사 CEO 본인이 직접 소셜미디어 플랫폼 X를 통해 언제든 다이렉트 메시지를 보내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했죠. 비싼 양복을 입고 컨설턴트나 홍보팀 뒤에 숨어서 유리한 숫자만 발표하던 예전의 거대 기업들과는 180도 다른 모습입니다. 시장과 소비자 앞에 벌거벗고 나서겠다는 제품력과 데이터에 대한 엄청난 자신감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오픈도어의 2025년 실적 발표 연설문을 통해 단순히 한 부동산 회사가 집을 몇 채 더 팔았느냐 이야기를 넘어선 아주 거대한 시대의 단면을 보았습니다. 무겁고 뚱뚱한 관료주의를 깨부수고 과감하게 코드를 지원해어 시스템을 깃털처럼 가볍게 만들고 임원부터 말단 운영팀 직원까지 모든 구성원이 AI를 무기 삼아 전시 상황처럼 치열하게 일하는 조직. 이것이야말로 다가오는 AI 시대에 기업이 어떻게 기민하게 살아남고 진화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비즈니스 교과서가 아닐까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딥다이브의 여정을 마무리하면서 이건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하죠. 앞선 살펴본 대로 만약 전문적인 코딩 교육을 받지 않은 일반 운영팀 직원이 퇴근 후 남는 시간에 단 일주일 만에 회사의 핵심 업무를 자동화하는 거대한 AI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면 앞으로 우리가 알고 있던 전통적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의 역할은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굉장히 묵직하면서도 피할 수 없는 화두네요. 어쩌면 우리는 단순히 파이썬이나 자바 같은 코딩 기술 자체를 잘 다루는 것보다 현장에서 정확히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 그 맥락을 꿰뚫어 보고 AI라는 강력한 도구에 올바른 해결 명령을 내릴 줄 아는 능력, 즉 본업에 대한 깊은 이해도인 도메인 지식이 코딩 스킬을 압도하고 세상을 지배하는 완전히 새로운 시대로 이미 진입한 것은 아닐까요? 코딩 기술보다 진짜 문제를 정의할 줄 아는 도메인 지식의 시대라. 여러분, 오늘 이 급격하고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나는 과연 어떤 무기를 갈고 닦는지 스스로 한 번쯤 깊게 질문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흥미진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서늘한 변화의 파도는 이미 우리 발끝을 적시고 있습니다. 늘 세상의 이면에 대한 호기심을 잃지 마시길 바라며 오늘의 딥다이브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십시오.